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상 최고치 돌파 후 한 차례 휴식 그리고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자, 사상 최고치 전일 돌파 후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그냥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횡보한 정도 수준이지만 넘기는 넘었습니다. 나스닥은 걱정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실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화권 쪽이 조금 위험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급락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도 장중 내내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쭉 밀리고 오늘도 장중 내내 이렇게 하락한 거는 이제 중국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제 실질적인 사교육 금지 발표하고 배달 서비스 기업 감독 강화 같은 경우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 크게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자국 기업들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에 지금 이런 리스크는 자산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 지금처럼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상황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으로 좀 이제 장중 동향은 어제 오늘 음봉을 그리면서 밀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3250포인트 회복하면 다시금 위쪽 방향을 보이면서 3300 돌파 시도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중국 리스크로 이제 선물 꽤나 이제 큰 물량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물량을 대부분을 다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코스피 주식도 매도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상황을 보면은 옵션, 콜옵션 상승 포지션이 약간 높은데 큰 자금 차이는 아니니까 요즘에 옵션 동향은 중립 정도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매도를 쌓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청산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적어도 한 중립 정도는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그리고 1000포인트가 끝이 아니라 넘어서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80포인트만 넘어가면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드렸고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각도도 좋고 상승각도 좋고 옆으로 쉬어가는 흐름도 좋습니다. 상승 후에 이렇게 휴식을 취해줘야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세를 그리면서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시장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들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맞다 틀렸다를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도 작년에 코스닥 500포인트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1000포인트 넘어간다라고 작년에 500포인트 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도 오히려 1000포인트 넘어가면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수익률을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매매할 바에는 뭘 매매한다? 이제 다 기억하시죠? 하도 말씀드려서 차라리 삼성전기를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5월부터 16만 5천원 이 구간 회복하면 차라리 삼성전기를 공략하셔라. 벌써 18만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 이상 수익 나 있는데 20만원까지만 노려도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 82,5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뭐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삼성전자를 매매할 거면은 이재용 부회장 뭐 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뭐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저라면은 삼성물산을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13만원대에 회복하면서 14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14만원, 이제 이재용 회장 나오면은 이제 14만원 회복 경우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동사가 다 좋아진다고 해도 삼성물산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뭐 따로 하나 올려드리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말씀드리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못 올라갔는데 반도체 쪽이 지금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쉬고 있고 하이닉스 좀 쉬고 있다. 둘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 가도 이상할 게 없고 같이 움직여도 괜찮은데,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기존 박스권 82,500원에서 이제 87,500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 박스권 유지할 때 하이닉스는 14만 5천원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동사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나 양사 모두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발표한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깐 짚어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전 분기 대비해서 0.7% 성장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0.7% 성장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년 동기 작년 대비해서는 5.9% 성장했는데 엄청난 성장이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니까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분기가 제일 안 좋았고, 작년 3분기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는 2.2%,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분기에는 1.7% 상승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0.7% 상승하면서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점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성장률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현재 상황만 유지해도 올해 목표인 4.2% 성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올해 그 2분기에는 이제 서버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좋았는데, 나머지 부분 쪽에서는 뭐 자동차나 LCD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했다, 2% 감소했다 보시면 되고, 상반기에 좋았던 쪽은 이 부분입니다. 의류, 2분기에 좋았던 의류 쪽,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오락문화나 뭐 숙박,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우리가 어디 나갈 수 없으니까 음식료 쪽 뭐 주문을 해다 먹거나 뭐 신선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을 했다, 당연한 것이고, 숙박업소, 우리가 10시 후에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숙박업소가 연일 매진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의류 쪽이 좀 좋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특이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2분기까지는 2분기가 반도체에 조금 어려운 구간이었다. 올해 중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 2분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3분기부터는 뭐 개선되는 거 충분히 나온다. 기존에도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반도체 관련주 정리해드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 체크해드릴 때 반도체 함께 말씀드리죠. 그러니 보시고, 하이닉스도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동사는 오늘 뭐 주가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이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 뭐 세종공업이나 영화테크, 뭐 일진다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분기 최초로 1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하면 LG화학을, 정확한 LG 에너지 솔루션 자회사죠.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해서 LG화학이 오랜만에 2% 올랐고, 삼성 SDI 올랐고,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이제 신흥 SEC, 상신 EDP 같은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 향 쪽으로 해서 이제 영향력이 있을 법한 종목들이 살짝 움직였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사상 최고치 꾸준히 돌파하고 BDI 지수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DI 지수 연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했죠. 그러면서 이런 해상운임 상승세로 인해서 뭐 HMM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매각 뭐 당장 안 하는 거 아니냐. 산업은행이 이제 HMM이 산업 동향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이제 누릴 걸 누리고 요즘 말로 뭐 꿀을 빨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요즘 요렇게 조금 더 누릴 걸 누리고 그리고 나서 매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 가격을 더 올려서 팔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래저래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운주들은 뭐 꾸준히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노션 쪽을 작년 말부터는 페노션 쪽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작년 가을부터 해서는 BDI 지수 쪽 컨테이너 지수가 먼저 올라왔고 BDI 지수 쪽도 이제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볼만하다 했는데 뭐 충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TK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SM 상선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네 종목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HMM이 가장 안정적이고 탑픽은 뭐 페노션을 보고 있고 TK 케미칼은 이제 상장 이슈 쪽을 함께 보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현대제철 주말에 이 철강주 관련해서 포스코 실적 잘 나왔고 철강주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우려감 가질 필요 없다. 탄소국경세 말씀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 중에서 뭐 탑픽 종목은 저는 뭐 트레이딩을 해라라고 동국제강이나 포스코강판 쪽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거는 이제 포스코나 현대해철이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남북 관련주들이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뭐 아난티를 비롯해서 현대헬리비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남북 통신 연락선이 전면 복원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 마감쯤에 이렇게 쪼르르륵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왜 그러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쪽에서 이제 통일부랑 군에서 운영하던 이런 남북 통신선을 우선적으로 복원한 거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는 달았지만 오늘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과 양봉은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에 뭔가 대화를 한번 하는 게 북한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이제 북한에는 좀 이제 호의적이니까 다음 정권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뭐 적어도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보다는 이제 빡빡해지지 않겠느냐라고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아난티 뭐 가장 대장이고 대아TI 철도 관련주의 대장이다. 뭐 그리고 신원이나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함께 뭐 개성공단이나 이쪽을 볼 수 있고 전력 관련주들은 최근에 폭염 관련주로 먼저 올라서 좀 쉬었다.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스관 쪽으로 해가지고 항상 얘기 나오고 동양철관이나 이런 종목들이 항상 같이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남해화학이나 이런 국제공물가 상승으로 해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 움직이고 하는데 남해화학, 조비, 뭐 경농, 아시아 종목, 조비, 경농, 아시아 종목은 남북경협조하고도 연관이 되죠. 식량지원 관련주 쪽으로. 그리고 현대사료나 미래생명자원, 뭐 사조동안 이런 종목들 함께 국제공물가 가격 그리고 이 남북 관련 쪽으로 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 84만원 구간, 요 구간을 유지해주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차례 돌파 후에 휴식, 그리고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뭐 모더나 이슈도 있고 뭐 꾸준히 본다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을 꾸준히 꾸준한 상승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자회사 쪽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도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SOE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건드렸는데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오거나 아니면 10만 원을 넘어가서 돌파하면은 매매하는 게 속도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지금 1년 내내 말씀드리는 거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뭐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아프리카 TV나 뭐 효성 3인방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골프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오늘 이격이 좀 벌어지면서 윗골이 달면서 유지되지 못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해야 되고, 쉰다라고 하면은 12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 중반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담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12만 원 중반까지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3만 원도 뭐 이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하게 상승하지 않으면은 쭉 꾸준히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모멘텀, 기존의 칼럼도 저희가 기고해 드렸는데,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만 5천 원 이 구간이 저항이고 돌파하면 더 좋아진다. 지금도 뭐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풍력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OCI가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CS 베어링, CS 윈드 이쪽은 이제 풍력 쪽으로 기대감이 높다.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서 뭐 대장주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살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련 쪽으로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 사업 모델 없다, 나 메타버스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인공지능 솔루션 영상인식 기업이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쪽에 언제든지 이제 뭐 연관이 돼도 이상할 게 없고, 스노우의 이제 뭐 알체라의 이제 그 모회사죠. 스노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관련 없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사업 모델은 안면 인식 산업, 그리고 이제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게 VR 관련 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메타버스에 다시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예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스노우의 지분을 뭐 굳이 알체라가 이만큼 들고, 물론 스노우하고의 역할도 있지만 AR 쪽은 스노우가 더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래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름 관련주 같은 경우, 그리고 컨택 관련주도 이제 서서히 좀 재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실적 관련주들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공모 청약이 어제 오늘로 마감되었습니다. 그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 그리고 현대차증권 4개 증권사 통합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182.7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종 집계 58조 원이 넘는 58조 3천억이 넘습니다. 3,017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됐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물량을 가져가기는 뭐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최소 단위라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정 물량의 절반은 최소 물량인 이제 10주 이상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 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청약당이 10주 증거금만 가지면 된다. 10주 증거금이 이제 19만 5천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입니다. 2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많은 주수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이제 마켓컬리가 주관사를 선정하니까 이제 앞으로 마켓컬리의 이제 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차 과정을 좀 지켜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IPO 대어들이 상장을 하니까 카카오 이 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크래프톤이라던가 뭐 쭉쭉 신청을 합니다. 뭐 최대어는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더 큰 게 하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가장 큰 대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공모를 참여하시던가, 아니면은 공모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뱅크 관련주 뭐 한방에 정리, 그리고 칼럼도 당일날 해당일날 기고해 드렸는데, 공모 청약 같은 경우는 많은 주수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있던 뭐 스톡옵션을 보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이런 청약 가지고는 많은 주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기 종목들은. 그러면은 관련주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안 되면 관련주 노려보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해당 영상이나 칼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정보 확인하시면은 크게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